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신축에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주택법이 개정이 됩니다. 예,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 일단 이미 예고는 했었죠. 이 분상제가 적용되면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꽤나 길게 지금 제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매 기한이 지금 나오고 있죠.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뭐 강일지구라던가, 그리고 뭐 위례에 있는 공공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주 의무 기간 자체도 5년이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10년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분양받아서 당첨됐을 때는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 팔아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LH에 팔아야 됩니다. LH에 팔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감정가대로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시세 차익은 솔직히 충분히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 신축 임대가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매매가 상승률은 저리 가라 정도로 뭐 억씩 이 전세가가 올랐죠. 그리고 이게 내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이제는 강제로라도 이 신축에는 거주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대 월세로는 말이죠. 추가로 이제 소멸되는 임대 물량 플러스해서 신축에는 아예 강제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이 뭐 매번 얘기했던 거지만 수도권의 그 입주 물량,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근데 그것 외에도 우려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음, 신축 물량의, 입주 물량의 대다수가 이제는 분상제로 적용이 될 텐데, 이 분상제 적용이 되면은 의무 거주 기간이 이제는 앞으로 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축의 임대 물량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공임대는 나오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물량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도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에는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가 되고, 일단 뭐 시세에 따라서 5년, 3년인데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가 되고요. 또 최초 입주 시점으로부터 5년은 이 거주 의무 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포레샤인 얼마 전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저번에 기간이 좀 됐습니다만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도 요런 데는 강일지구, 뭐 여기 미래 뭐 요런 데는 거의 다 로또 분양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요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그리고 전매 제한 10년 이게 부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물량들은 임대 물량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5년 내에서, 네, 뭐 주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 3년 아니면 3년, 5년 이렇게 5년 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19일 시행 예정이고요. 어떻게 몇 년 설정이 되는지도 자세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민간 택지도 최대 3년입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발생이 되고, 또 인근 시세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80% 미만일 경우 5년, 그리고 80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 3년입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찌됐던 의무 거주 기간이 발생이 된다. 신축에 거주하긴 어려워진다. 임대차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바뀔 예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그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규제인데, 규제 일환이죠. 실제 거주할 사람만 분양받아라. 이 취지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상황은 사실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이죠. 특히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 3법 때문에 임대가가 날마다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고, 덮친 격으로 내년, 내후년, 21년, 22년에 수도권 입주 물량은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됩니다.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져야 이 전월세가 통제가 되는데, 예, 안정화, 제어가 되는데, 이 물량이 대다수가 이렇게 거주 의무 때문에 예, 막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신축이 거주 희소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거주 희소성은 뭡니까? 가격 상승과 폭등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일단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계속적으로 거주에 대한 규제는 있어 왔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으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심각하게 우량 물건을 중심으로 임대 물량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임대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까지 자극이 되면서 상향돼 있는 상황이고, 요즘 같은 경우 다시 강남부터 순환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신고가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서울을 보니 7.10 대책 이후에 뭐 중간에 그 호위매물 사건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했을 때도 굉장한 이 임대차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62%에 달하는 이 전세 물량이 감소가 됐고요. 이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특히 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1,100여 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600여 개 물량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말이죠. 자, 전세가 이 정도면 이제 월세도 당연히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 비용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또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재탄생, 재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규제, 의무 거주, 분양에 있어서 이렇게 신축에 대한 규제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신축 임대가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뭐 심각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둘째 치고라도 어, 부작용이 초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규제가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죠. 지금 모든 것들이 이 실거주를 위해서 거주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시중에 임대로 풀릴 물량은 반대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거주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임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신축 물량이 더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때문에 예,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거주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누구든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신축 아파트에. 이전에는 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젠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준신축의 임대가는 자연스럽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가치, 거주 가치 자체가 신축에 대해서 모멘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매력 포인트죠. 준신축의 매매가 또한 자극을 받을 것이고요. 이렇게 신축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면 대체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어지고 또 역세권에 지어지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가까운 또 상업지구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 자체는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뭐 마곡지구의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여의도권에 분양할 때도 뭐 난리였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까지 자극을 받아서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신축이 될 물량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아, 신축이 이렇게 귀하니까 나는 나중에 신축에 거주를 해야지 하고,
뭐 한남, 성수, 노량진 할 것 없이 지금 이미 높아진 프리미엄도 낮아질 새 없이 계속적인 대기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투자자들은 신축이 될 재개발 이슈가 있는,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적은 가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하려는 이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자본이 적으신 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서 구축까지도 순차적으로 임대가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당장 21년, 22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거주에 대한 그 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전매 제한 강화거든요. 전매 제한 강화가 지금의 연수에서도 더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발의안을 보면은 20년까지 강화를 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20년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너레이션이 아주 바뀌는 거죠. 자, 전매 제한이 그럼 주는 나비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 예,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고, 물량의 감소는 결국 매매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새롭게 주택을 짓기 어려운 환경, 더군다나 뭐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전매 제한이 주는 나비 효과는 더 크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특별 공급 전매 제한 강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세종이나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여러 이 특별 공급 전매 제한 강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 현행은 5년인데 이걸 8년으로 늘리자라는 이 이야기가 있고, 또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3년 정도에서 이제 5년까지 늘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뭐냐? 일단은 서울 내에도 이 정비사업 물량을 통해서 이 임대 물량이나 공공 물량을 늘려야 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건축은 CR도 안 먹히고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물량을 만들어내려는 이 움직임이 보이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장 10년의 전매 제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공공재개발은 이미 이 초입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매 제한에 대해서 10년이 들어가도 큰 반향점은 없겠으나, 이런 물량들이 10년 동안 거래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 반대로 말하면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풀릴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고,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서울 대부분의 분양, 예, 이제 분상제에서 전매 제한이나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면 대부분 분양 물량은 3년 동안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길게는 10년 동안 못 팔게 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축에 대한 희소성, 거주에 대한 갈망, 가치 이런 것들은 폭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이 다른 주택들,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의 가격의 폭등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요, 이 표를 잘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살펴보면, 자,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시세 대비 100% 이상이라고 해도 5년입니다. 분상제가 들어가면. 그리고 공공택지 거주 의무 기간은 없음. 그리고 민간택지 거주 의무 기간 없음. 오히려 차라리 이 시세랑 비슷한, 넘는 그 수준인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으니까. 임대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의무 거주 기간 때문에 임대 물량이, 신축 물량이 그 해당 기간 동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거래할 수 없는 기간이 또 10년, 8년, 최소 기본 8년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8년 동안은 앞으로 물량이 나오더라도 거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또 입주 물량 없고 가격은 오를 거기 때문에 뭐 증여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시중에서 이 자주택자 중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거래가 뭐 확 뭐 풀리거나 뭐 이럴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금리 상황이나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도
당장 내년 후년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폭락 하락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대가 폭등, 매매가의 계속적인 상승 현상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제는 신축 사기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주제로 이 2월 19일 시행 예정인 주택법 개정에 관련돼서 이 분상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기간 그리고 전매 제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또 멤버십 영상에 지금 공공재개발 얘기 나왔죠? 10년 동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많은 자본이 공공재개발을 향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자, 거기에 대한 정보들 또 오늘 업로드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한 40분이 좀 넘는 강의거든요. 시청하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